우리는 좋은 부부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내 이름은 김민준 34세 영업사원이다. 지난달 결혼 2년 만에 아내와 이혼했다. 전 아내인 박지은 지은과의 만남은 미팅 자리였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반짝이는 지은은 내 이야기를 멋진 미소로 들어주었다. 나는 그 모습이 잊히지 않아. 2차 후 연락처를 교환했고 다음 주 첫 데이트부터 우리는 사귀게 되었다. 결혼식은 지은의 희망대로 매우 호화로운 시기였다. 모두가 우리를 축복하며 부럽다. 선남선녀네, 좋은 아내 얻었네, 행복하게 해줘 라는 말을 많이 해주었고 그 후로도 우리는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부부였다. 신혼생활도 순조로웠다. 내가 일어날 때쯤이면 한식 아침 식사가 제대로 차려져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도시락도 너무 맛있어서 회사에서 내 도시락은 유명할 정도로 완벽했다. 저녁 식사도 내 취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영양 균형 잡힌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 놓여 있었다. 휴일에는 매번은 아니지만 둘이서 외식을 하거나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나날은 지은의 그 한마디로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내가 평소처럼 회사에서 퇴근하자. 지은이 웬일인지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 약간 멋을 낸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은아, 외출하는 거야? 내가 묻자. 지은은 이혼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작성된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지금 쓰고 내일 제출할 거야. 지은에게서는 미소가 없었고 감정 없는 차분한 표정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이유를 말해줘. 겨우 나온 목소리는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작고 떨리고 있었다. 당신 일이 바빠서 외로웠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아이도 갖고 싶었는데 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고 회사도 그만둬서 말상대도 없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지은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 야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잖아? 아이는 지은이가 아직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고 해서 갖지 않았던 거 아니야? 애초에 회사도 지은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자.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쏘아보더니 너무해,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지은은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서서 써주세요. 그렇게 나만 탓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안 써주면 내일 회사까지 가져가도 좋아요. 라고 몰아붙였다. 이제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지은은 그것을 들고 집을 나섰다. 어?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내가 비난받은 거지? 아니,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야근을 하루도 하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갖고 싶다고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회사를 계속 다니라고 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줬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취미생활을 권했더라면 친구라도 생겼을까? 나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점차 내가 잘못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새 쓰러지듯 잠들어 다음날 눈을 뜨자 출근 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스마트폰에는 회사에서 온 전화가 잔뜩 와 있어서 허둥지둥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를 들은 상사가 무언가를 짐작했는지 사무 업무를 맡겨주어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욕이 없어 물만 마시며 멍하니 있었다. 그날은 조금만 작업을 했지만 물만 마셨던 탓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하려고 전화하자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연차를 쓰라고 했다. 안심이 되는 한편
이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제는 그래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부양할 사람도 없는데.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한 번에 끝나겠지. 스마트폰이 울렸다. 지은, 전화를 받자 여동생이었다. 혜호, 뭐야, 무섭잖아. 내가 너무 급하게, 그리고 지은의 이름을 외치며 전화를 받아서 여동생은 당황했다. 미영가. 힘이 빠져나는 그대로 쓰러졌다. 눈을 뜨자 여동생 미영이가 집에 있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지은 언니는? 나는 일어난 모든 일을 미영에게 이야기했다. 탁! 그거 오빠 잘못 같은 거 하나도 없어. 걔가 지금 장난쳐? 미영이는 엄청나게 화를 냈다. 아, 확실히 미영이와 지은은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 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내가 알아봐 줄게. 그날부터 본가에 살고 있던 여동생이 부모님께 설명을 하고 우리 집의 모든 집안일을 해주었다. 나는 집안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이틀 만에 먹는 밥은 엄마가 예전에 만들어주시던 달걀죽이라 향수에 젖어 울었다. 며칠 후 여동생이 이것저것 조사해준 결과 전 아내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상대는 전 아내와 동갑내기 모델로 원래는 단발성 1이 많은 모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은이 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기 전날 상대가 남성 잡지 전속 모델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외에도 놀라운 사실이 3가지 있었다. 하나는 지은과 그 남자가 5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는 것. 나와 만난 3년 전에 헤어졌다고 하는데 나와 결혼하자마자 재회하여 다시 사귀고 있었다. 2번째는 지은은 집안일을 전혀 못하는 여자였다는 것.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매일 이용했고 그것은 내 월급에서 조금씩 나가는 것 같았지만 매일이다 보니 들킬 것을 염려해 자신의 월급에서 지불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리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구나. 주말에는 뭐 했더라? 라고 문득 생각하니 외식하지 않는 날은 나는 항상 헬스장에 가 있었다. 그 시간인가. 그런데 자기 월급으로 3번째는 지은이 일하고 있었다는 것. 지은은 불륜 상대와 기본적으로 낮에 만났지만 상대가 촬영일이 있는 날은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은 결혼 전까지 했던 리셉션 직원이 아니라 채팅 레이디라는 남자들과 채팅으로 이야기하는 일이었다. 말도 안 돼. 나는 내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분해서 머리를 싸매었다. 걔는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잖아. 미영이는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갔다. 나는 증거 사진이나 자료를 보면서도 이미 이혼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영이는 다른 생각이었다. 오빠, 변호사 선임해서 위자료 청구하자. 미영이는 옛날부터 나보다 훨씬 야무졌다. 아니, 이제 더는 엮이고 싶지 않고 괜찮아.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미영이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오빠 마음 바뀌면 연락해. 다시 혼자가 되었다.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만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때 불륜 상대와 함께 온다면 그렇게 생각하니 무서웠다. 나는 아직 지은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혼하고 3개월 정도 지났다. 나는 무기력한 상태였지만 출근은 할 수 있게 되어 어떻게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우리 회사는 영업을 마치고 나서 회사에서 작업하든 다른 곳에서 작업하든 상관이 없었다. 오랜만에 카페라도 갈까? 예전에는 자주 애용하던 카페에서 다음날 자료를 확인하거나 이메일에 답장 등을 했었다. 딸랑, 어서 오세요. 아, 오랜만이시네요. 여직원이 말을 걸어왔다. 내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자주 오셨었는데 요즘 안 보이셔서 그만 말을 걸어버렸어요. 그녀는 약간 당황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나를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아, 네, 저를 기억하고 계셨네요. 힘없는 미소로 나는 대답만 하고 자리에 앉았다. 평소처럼 뜨거운 커피만 시켰는데 왠지 모르게 푸딩까지 따라 나왔다. 저 커피만? 사장님이 주신 겁니다. 커피만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거예요. 아,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완전히 말라버렸다. 그래도 밥은 먹었지만 가사 도우미 서비스의 영양 균형 잡힌 식사와 비교하면 편의점 도시락은 아직 멀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직접 만든 푸딩이랍니다. 사장님이 다정한 미소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푸딩을 한 입 먹자 눈물이 났다. 나는 이날 푸딩과 커피를 먹고 작업은 하지 않고 한숨 돌리다 가게를 나섰다. 다음 날부터 다시 예전처럼 자주 카페에 가게 되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그때 말을 걸어주었던 여직원의 이름을 알게 되어 조금씩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 박미소 씨, 여직원의 성명이었다. 카페에서의 시간은 결혼 후 잊고 지냈던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전 아내와의 시간은 전 아내의 반짝이는 분위기에 매료되어 그 나름대로 편안했지만 카페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달랐다. 이혼 후 반년, 나는 주말 헬스장을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귀갓길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마주치고 말았다. 지은은 불륜 상대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다. 불륜 상대는 씩 웃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본가로 돌아가 여동생에게 위자료 청구 절차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불륜이 들킨 것, 위자료 청구를 당한 것에 대해 지은에게서 화난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다. 음성 사서함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변호사에게 보냈다. 모델인 불륜 상대는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사무실로 보낸 것으로 불륜이 들통나 어렵게 결정된 전속 모델 계약은 백지화되었다. 게다가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한다. 그에 대해서도 전 아내에게서 전화와 엘라인에 의해 많이 왔다. 변호사 덕분에 전 아내와 불륜 상대 모두 만나지 않고 위자료는 시세 이상으로 받을 수 있었고 전 아내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변호사에 따르면 나는 외모도 내면도 괜찮았고 영업사원으로 어느 정도 유명 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상대로 딱 좋다고 생각했단다. 모델인 남자는 수입은 없었지만 남자로서 좋아서 관계를 이어갔는데 전속 모델이 결정되자 함께 살자고 해서 이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 존재의 크기를 깨닫고 지은은 재혼을 바라고 있는 듯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전 아내의 이중적인 면을 알아채지 못한 나도 바보였구나. 문제가 해결된 다음 날 카페에 가자 어서 오세요. 왠지 모르게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나는 박미소 씨와 자주 이야기하게 되어 있었다. 박미소 씨는 나를 4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일을 진지하게 하는 모습이나 가끔 피곤해하는 모습, 지은과 사귀기 시작하며 들떠있던 시절이나 결혼이 결정되어 마음을 다잡던 시절, 다양한 모습을 지켜봐 주었다. 그리고 오늘 문제가 해결된 후에 밝은 얼굴도 오늘 표정 정말 멋지세요. 박미소 씨의 예상치 못한 말에 나는 놀랐다. 그리고 동시에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드는 그런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혼하던 그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나에게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살아서 정말 다행이었다.